자, 피코그램 어떨까요? 채팅방 안에 VVIP 방송에서 문의 주신 종목입니다. 월요일날 이제 추가적으로 라이브 방송에서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종목군들을 놓고 보실 때 펀더멘털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석을 할 거냐 기술적인 분석을 할 거냐가 중요한데, 뭐 어쨌든 둘 다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기본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 종목의 경우는 어떤가요? PER이 58.57배 그리고 PBR이 7.14배인데 12개월 PER은 나오질 않아요. 또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컨센서스가 없다. 증권사의 보고서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보고서 내용을 분석 내용을 발표하지 않는데 그것을 윤정도가 이 업체를 분석한다.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이제 종목을 분석한답시고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보도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제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뿌리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업체가 무엇을 진행하고 있다. 성장성이 돋보이는 우리는 업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보고서를 읽어본 것도 없고 또 보도자료를 또 본 것도 없습니다. 일단 기타 제조업체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내구 소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왜 변동이 나오는지 저도 한번 찾아봐야죠. 예전에 그 내용을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인포모션이라 가지고 광고도 같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못 넣게 했거든요. 광고. 광고는 못 넣게 하고 이제 실질적인 이 업체에 대해서만 좀 내용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광고가 섞여 있어서 이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변동이 나왔는지 찾으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네이버에서 오히려 검색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자건 네옴시티 수혜 기대 뭐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를 네이버에서 다시 찾아보죠. 기본적인 펀더멘탈은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그죠?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인 부분은 분석 내용도 없고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피코그램을 네이버에서 보도자료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신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네옴시티 수의 기대감으로 뭐 힐링과 피코그램이 움직임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몰랐던 거를 해석을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부분이 되고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피코그램 주가 24% 상승 곡선. 오른 이유는 아마존 판매자 등록을 마치고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가정용 필터 시스템 신제품을 정수기 및 정수기 필터 소재를 개발하고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2002년도에 설립이 됐다. 그러니까 자료를 저도 뭐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이거를 찾아서 피코그램은 네옴시티가 아니라 아마존 판매 등록 마쳤다 뭐 그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아마존 판매 등록 마쳤다 뭐 이런 내용. 북미 시장에 진출했다. 그 영향을 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주가가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주가가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올 정도의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그렇다면 의무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무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의무공시 내용은 아예 없다라는 거죠. 뭐 수주, 신규 수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대주주의 담보대출 받는 것까지도 2015년, 2014년부터는 신고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의무공시로. 예전에는 대주주 담보대출 받고 이런 거는 의무공시 신고 대상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뀐 겁니다. 주가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대주주 담보대출도. 왜냐하면 반대 매매가 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공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그 확인해 본 것처럼 뭐 북미 시장 진출, 인터넷 상거래 업체에 판매자 등록, 그 뭐 판매자 등록하는 거는 사실 법인을 갖고 있고 하는 쪽은 등록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이 큰 주가에 변동을 줄 수 있는 펀더멘털적인 내용이 됐느냐라고 했을 때는 전혀. 그럼 결론적으로 그것 이외의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코그램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거래대금이죠. 우리는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지 중요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래대금을 상당히 중요시 놓고 봅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완전히 달라요. 거래량 부분은 뭐 우리가 종목을 검색할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도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케이블 TV가 생긴 게 뭐 99년, 98년 얼마 안 돼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꽤 오랜 기간이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도 공중파나 이런 종편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공중파나 이런 곳에서는 어때요? SBS, CNBC, 지금 SBS 비즈 같은 경우도 케이블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를 표방을 해서 HTS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간접 광고가 되기 때문에. 그죠? HTS는 못 쓰게 해요. 근데 케이블은 그냥 다 써요. 이건 뭐 방송이라기보다는 뭐 방송은 방송이지만 좀 주제도 약하고. 그래서 이 케이블 경제 TV에서 보여주는 게 정형화돼 있고 그것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 끝나고 나서도 뭐 기계적으로 보여주죠. 오늘 장의 흐름, 외국인 기관의 수급. 근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 포지션, 매수 매도의 규모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순매수 기준만 보여주고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 상위를 보여줘요. 상품 빼고. 거래량이 5,900만 주씩 이렇게 대한전선 터지면 뭐합니까? 5,900만 주 터져봐야 거래대금은 1,000억 분이 안 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5,900만 주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또 히링 같은 경우에 3,400만 주 터지고도 4,600억의 거래대금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높은 쪽에 대한 환급성의 기준을 놓고 보고 변동성의 기준까지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높지 않으면 들여다보기 어렵다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시면 피코그램은 일단은 130만 주 또 이 앞전에 160만 주 정도가 터지면서 거래대금 부분이 시장에서 조금씩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 형성이 됐어요. 근데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야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와야 그래도 누구나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개별 매매가 아닌 전체 매매의 기준을 설정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거래대금 1,000억이 넘겨지는 시점에 이런 경우죠. 요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 번씩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으로 뭐 요 정도 위치 왼쪽으로 접어놓습니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제 1,000억 이상일 때하고 1,000억 미만일 때하고 변동성의 크기, 그러니까 캔들의 크기 자체가 좀 달라요. 뭐 이날은 뭐 크게 들어 올려지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래대금이 터질 때 기준을 놓고 본다는 거예요. 주봉으로 다시 보시면 주봉에서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 먼 옛날부터 쭉 다 처음부터 2021년부터 다 보시면 거래대금이 터져 있을 때 기준의 캔들의 크기가 꼬리가 달리더라도 이런 데서는 꼬리가 달린 겁니다.
이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시점은 어떻게 될까요? 안 터지는 시점은 이렇게 이제 그 틈에 나와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거래대금이 없어요. 없는데 이만큼 깨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요, 캔들 크기가 이런 캔들 크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죠. 여기. 다시금 봅니다. 꼬리가 잘 안 보이실까봐 그림 그려드리면, 요만한 캔들이에요. 이만한 캔들. 이 거래대금 실릴 때, 여기도. 주봉 기준에. 그리고 여기도 마르이 꼬리 다 달릴 때. 그 옆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맨 왼쪽에 거래대금이 없을 때에, 이거 뭐 거래량만 있지 거래대금은 없잖아요. 제한적이 전에. 이럴 때 이제 캔들 크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조금 이따 카카오뱅크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카카오뱅크 이외에 카카오페이, 카카오 네이버, 크래프튼,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대형주다라고 일컬어지는 종목, 시가총액 3위 76조 77조까지 올라간 네이버 카카오,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던 카카오뱅크, 이런 종목이 6, 70%, 7, 80% 밀렸었단 말이죠. 그죠? 6, 70%, 7, 80%가 밀렸단 말이에요. 그 종목군들 중에서 카카오뱅크를 보는 거는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반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은 10조입니다. 10조짜리 종목에 하루에 3천억, 5천억의 거래대금은 매일매일도 터질 수 있어요. 뭐 1조 이상도 터질 수 있고 2조도 터질 수 있고 매일매일 3천억 이상은. 근데 피코그램이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하루에 3천억씩 거래대금이 매일매일 터질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거는 명확한 주가 조작이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천억짜리에 이거 누군가 매집했어요. 2천억짜리를 매집을 해서 주가를 들어올릴 정도면, 그러면 대주주하고 서로 교감이 없으면, 교감과 교류가 없으면 가능할까요? 아까 보니까 한 60% 정도 매집이 돼 있던데. 아니, 매집이 아니라 60% 정도 대주 지분이 있던데요. 그러면 대주 입장에서 59%, 50%, 40, 뭐 51%만 냅두고 다 팔아도 되잖아요. 응?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오면 대주주가 한 방에 때려버리면, 이게 어느 누군가가 매집을 해서 들어올린 거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주주가 물량 던져버리면 그쪽은 속된 표현으로 미쳐버리겠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두 번째로는 2천억짜리의 주가를 누군가가 한 명이서 들어올리는 거다라고 한다면 최소 5%, 10% 지분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한 명이 진짜 장난치는 거라면. 흔히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이거 매집됐고요. 또 한 가지는 물론 뭐 이거 끝내주는 회사고요. 끝내주는 회사인데 외국인 기관의 수급은 전혀 없어. 끝내주는 회사면 여러분들이 아실 정도로, 그것도 뉴스 보고 아실 정도로, 공시도 아니고 찾아서 겨우겨우 알아낼 정도로 끝내주는 회사면 외국인과 기관은 당연히 알아서 뭐 무지하게 사야 되는데 사지를 않아. 그런데 누군가는 방송 나와서 이거를 악을 쓰고 매수하라고 그래요. 정신 나간 애들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야, 이게 진짜 엄청난 건 외국인이가 메이저에 사야 되고, 뭐 그들이 모르기 전에 산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기준은 이게 누군가의 매집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주주와 교감이 있어야 되고, 비이성적인 의미 나올 때는, 응? 뭐 2만 원에서 8만 원까지 갈 때 대주주는 얼마나 땡큐합니까? 안 팔잖아. 응? 신풍제약 이런 종목 어때요? 주가가 코로나에 의해서 그 여론몰이, 그 분위기, 전체 분위기에 의해서 진짜 묻지마가 됐을 때, 그때 대주주는 땡큐한다고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분 신고를 할 만큼 얘를 매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범위, 뭐 금양 같은 경우에도 3천억에서 5천억, 뭐 7천억, 1조, 지금 뭐 2조까지 들어올린,
그럼 일정 범위의 시가총액이 나와야 돼. 최소 뭐 5천억, 1조, 1조 5천억, 2조. 그래야 하루에 2, 3천억 거래 돌리고 시세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2천억짜리에 2, 3천억을 돌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돌리면은 그거는 지분 신고할 만큼 진짜 편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지분을 신고하겠느냐? 안 하죠. 이 종목 2천억짜리 5% 사면 100억인데 100억은 있어야 들어올릴 거냐. 단순한 예로 휴마시스가 지금 5% 지분 신고를 했어요. 그 한 300억 정도의 지분 신고했을 거예요. 300억 정도. 5% 지분 신고 300억 정도 매수를 했는데 주가 끔찍도 안 해. 그럼 그 이상의 매수를 했다? 물론 맘먹고 지분 신고 안 하고 나중에 끌려가더라도 뭐 지분 신고 안 하고 그냥 주가 조작할래 이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나중에 다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몰수당하고 하는데. 자, 그래서 결론, 최종적인 결론은 항상 보시면 이제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피코그램 같은 종목이나 뭐 마찬가지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던 뭐 시젠, 뭐 휴마시스, 뭐 신풍제약,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보니까 고점 대비 76조 77조 찍고 시가총액 3위, 장중 2위까지 올라갔던 친구들이 70% 이상 깨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게 프리미엄이 높았구나. 좋게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거품이 엄청 났구나. 그죠? 거품이 엄청 났구나. 결론은 규모의 차이에 있어서 이제 피코그램이나 뭐 네이버나 물론 매출의 규모는 모든 펀더멘탈적인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프리미엄이 붙는 거는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부류는 진짜 정신 나간 친구들이죠. 여러분들 말고 뭐 전문가라고 소위 방송에 나오는 친구들부터 해서 이 종목 방송에 안 갖고 나오고 있냐고. 다들 갖고 나오죠. 그렇게 해서 뭐 피코그램이요 끝내줍니다. 왜? 그럼 방금 뉴스 찾아서 아마존에 뭐 북미에 진출하고 뭐 보도자료잖아요. 보도자료. 그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는데요. 그게 끝내줍니다. 근데 그걸 유료를 내고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참 가슴 아픈 거고. 그게 첫 번째 부류예요. 무조건 사라라는 거. 두 번째 부류는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종목 뭐 작전주에 이런 건 뭐 작전주를 떠나서 하여간에 이런 거는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왜 좋은 회사가 아니야? 상장사인데. 상장사는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다 검증하고 상장을 시켜놨는데 좋은 회사 나쁜 회사를 떠나서 지금의 시가총액 2천억? 좀 뭐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있겠죠. 평상시 대비 올라왔으니까. 어찌됐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검증을 좀 받아야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정 그 기준이 맞는다면 들여다볼 수도 있는 건데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하는 쪽. 무조건 사라는 쪽과 무조건 안 된다는 쪽. 그럼 윤정도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검증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뭐 펀더멘탈 검증이고 뭐군 간에 나 이거 수익 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우리 누구신지 보여드리면 좀 그것도 그런 것 같고 우리 VVIP 방에서 피코그램에 대해서 자 26.89% 수익 났다. 나 이거 수익 났는데 왜? 맨날 손해 나는 것보다 뭐 수익 나는 100% 좋은 거 아니냐? 당연히 좋죠. 그 수익 나는 조건은 거래대금이 터지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면은 그러면 기술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정도는 이 회사에 대해서는 지금 그 저평가거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부각돼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거래대금이 실려 있는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는 또 환급성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들여다볼 수는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은 들어갈 수 있다.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1억 들어가셔서 2,800만 원 정도 수익을 내셨는데 2,200만 원 정도요. 그 정도가 감내하실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 정도 들어가실 수 있고 난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 더 들어가는 거는 좀 반대합니다만 왜냐면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하루 거래대금이 낮아지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아니야 내가 볼 때 호가 잔량이 좀 충분해. 그렇다면 그거 해석이 되시는 분들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윤정도한테 이거 어떨까요? 질문을 주시는 정도라면은 그럼 기본적 분석도 어렵고 기술적 분석도 다소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기계적으로 대처하셔야 돼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 꼬리가 달려. 차익 실현. 꼬리가 안 달려? 그러면은 유지입니다. 근데 그조차도 힘들죠. 들여다보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뭐 분봉을 막 계속 봐야 되고, 한순간에 훅 하고 깨고 내려가고, 뭐 30분봉 놓고 보시면은 한순간에 확 치고 올라갔죠. 11월 4일날. 그러니까 운 좋게 그 이전에 갖고 계셨으니까 수익이 난 거고. 그죠? 그리고 또 깨져 내려갈 때는 어때요? 한순간에 그냥 뭐 화장실 갔다 왔더니 올라갈 땐 되게 좋은데, 너무너무 올라갈 땐 행복하고 좋았는데, 밀려 내려올 땐 그냥 잠깐 갔다 왔더니 막 하방 V에 막 들어가고 순식간에 들어올리고 순식간에 확 깨고 내려가. 근데 85,000원에서부터 밀고 내려간 게 얼마요? 순식간에 74,000원. 그럼 11,000원, 또 혹은 10,000원? 10% 이상의 한순간에 밀려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거래가 없어버려. 순식간에 거래가 없어져요. 순식간에 없던 거래가 순식간에 터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들어왔다가 바로 뭐 물량이 터져서 나간 걸로도 해석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착시현상 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런 거를 엄한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거래 터지고 움직였잖아요. 아주 옛날 과거 버전으로 해서 거래 터지고 움직였잖아요. 그죠? 거래 터지고 움직였죠? 거래 터지고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색 거래 터지고 움직인 이후에 요때 이제 음봉 떨어진 거 빼고 나면은 음봉으로, 그러니까 빠져나간, 음봉 떨어질 때 빠져나간 물량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결론은? 야, 이건 매집됐다. 이건 매집됐다라는 표현. 이건 매집됐다. 이건 매집됐다고 이건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매집이 아닙니다. 매일 거래가 이 터질 때 거래가 예를 들면 200만 주 이상 300만 주라고 합시다. 그냥 200만 주만 해줄까요? 200만 주? 이게 200만 주에 반만 매수가 된 거라고 해도 100만 주예요. 100만 주에 저 박스 쳐드린 게 6개면 얼마? 600만 주야. 빠져나간 흔적이 없는데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00만 주에 600만 주야. 그럼 얘 주식수가 제한적이죠. 주식 자체가 지금 300만 주예요. 근데 어떻게 얘가 저게 지금 잠시만요. 100만 주 단위 1000만, 10만, 100만 주 맞죠? 날짜별로 해서 하루에 100만 주씩 매수했다고 해버리면 날짜별로 여기가 100만 주거든요 지금. 아니 100만 주 안 사고 들어올릴 수 있나 저 거래량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이 종목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거 매집됐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옛날 방식의 거래량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 HTS, MTS가 없을 때, 윤정도 35년 전에 주식할 때, 그때는 객장에서 전표에 써서 나 이거 몇 주 사주세요 이렇게 창고에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뭐 친구 일하는 분하고 친해져서 나 이거 순간적으로 1분에 한 번씩 매수를 해주세요. 그 불가해요. 안 해줘요. 금융당국이 못하게 하고. 지금은 HTS, MTS가 발달해서 내 마음대로 매수매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금융당국은 불법이라고 규정을 진단 말이에요. 외국은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시장이 취약하니까 매수매도를 하면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그냥 거래대금만 터진 거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300만 주짜리니까 여기 있을 때 600억이었단 말이야. 600억짜리를 하루 거래대금을 1000억을 터뜨려놔. 600억짜리를 하루 거래대금을 1000억을 터뜨려놔. 그럼 대주주한테 60%의 지분을 빌려다가 매매를 했어요? 아니죠. 양지사가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이 예를 들어 80만 주인데 하루에 거래량을 300만 주씩 터뜨려놔. 양지사가 유통 물량이 95%가 대주주하고 지분 신고 새로 한쪽인데 5%뿐이 유통 물량이 없는데, 그런데 하루에 그 유통 물량의 뭐 3배, 4배, 5배를 터뜨려놔. 그건 분명히 비이성적인 거래잖아요. 그건 매집의 거래가 아니죠. 말 그대로 뺑뺑이잖아. 그런데 이걸 보고 옛날에는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만 형성이 됐었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되고
매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밀려있어요. 야, 얘들 안 빠져나가는데 주가 밀려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의 오늘날의 기준은 대형주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들은 이제 프로그램 수급도 볼 수 있고 외국 기관 누적 수급도 볼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든다면은 이거 보고 예를 들게요. 근데 이 소형주는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게 소형주가 얘가 이 당시에 뭐 600억, 700억, 1000억, 뭐 지금의 2000억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비이성적인 거래량, 300만 주대에서 대주주분 60% 빼고 나면 40%니까 뭐 120만 주 정도 거래가 된다고 했을 때 유통 물량이 근데 120만 주 이상의 거래를 터뜨렸잖아요. 그 120만 주 유통 물량보다 그 이상의 물량이 거래됐어. 그거를 다 매집을 했다고 볼 수가 전혀 없잖아요.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변동성 매매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되시면. 소형주 보실 때 이게 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뿐만 아니라 탑 머티리얼, 또 그 밖에 뭐 미래나노텍, 뭐 한미글로벌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네들이 매일매일 2천억, 3천억, 4천억 거래대금을 터뜨릴 수 있느냐. 그 2천억, 3천억, 4천억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친구들이 상한가 가기 위해서 터져야 될 거래대금이에요. 그 친구들이. 물론 뭐 개장수에 세게 들어올려서 뭐 바로 상한가 바로 올리면은 뭐 거래대금 자체가 1000억 뭐 이렇게 해서 멈출 수 있지만 매매가 돌기 위해서는 2천억, 3천억 뭐 돌아야 되는데 그게 거래대금 최상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고 없어 보이지만은 이건 매집 자체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맴돌죠. 근데 거래 보시면 어때요?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거래가. 그죠? 거래가 죽죠. 여기서 매집, 큰 형들이 매집돼 있으니까 갖고 가셔도 돼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은 그냥 시중에 주식 뭐 교육받는 학원도 없고 그냥 시중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옛날 책들, HTS 개발되기 이전의 책들 그런 거 보고 어설프게 거래량 배워서 분명히 매집이 됐는데 빠져나간 거 없이 주가 밀렸네. 야, 이거는 매집하는 쪽이 있으니까 이건 분명히 들어올릴 거야. 보셨죠? 들어올리셨죠? 이렇게 엄한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찮게 다시 시세가 날 뿐이지 이때 만약에 매집이 된 거라면은 100만 주가 아니라 50만 주여도 6일이면 300만 주입니다. 그럼 전체 통으로 다 사야 되고 지분 신고를 해야 돼. 하다못해 300만 주라고 치고 300만 주 곱하기 5%면 15만 주예요. 15만 주만 매집이 돼 있어도 5% 지분 신고를 해. 근데 누가 매집을 했냐고? 없는 거죠. 그럼 왜 빠졌냐라고 한다면 이런 거래가 터져야 되는데 안 터지고 거래가 완전히 둔화되다 보니까 못 견디는 쪽이 물량을 조금씩 던지는 게 질질질질질질질 흘러내려온 거죠. 그러다가 뭐 누군가가 일부를 다시 사서 들어 올려놨을 수도 있고요. 그 분위기를 잡아서 들어 올렸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변동성에 대한 위든 아래든. 그래서 내가 원활한 매매가 되지 않는다면 저한테 질문을 주실 정도의 기준이라면 사실상은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이왕 들어가셔서 수익을 내신 상태예요. 그죠? 수익 내셔서 뭐 누가 어떻게 매수 사인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그 VVIP 회원님처럼 1억을 사줬잖아요. 1억을 사셔서 이런 수익을 내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방에서 한 뭐 30명만 뭐 200명, 300명도 필요 없어. 몇백억도 필요 없고 한 30명만 1억씩 이렇게 들어가신다고 치면 어떻게 될까요? 8,400만 원 들어가셔서 1억 700만 원 매도이신가요? 하여간에 1억을 들어가셨다고 쳐. 우리 방에서 50명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50억이야. 이거를 방송에서 정신 나간 친구들이 지 회원 뭐 1000명 있다고 자랑하고 이런 애들이 이거 우리 샀어요. 우리 대박 났어요. 바닥에서 샀어요. 바닥 오지도 살 수 있었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도 여러분들이 속잖아요. 바닥에서 샀어요 그러는데 거래가 없어. 하루에 6만 주야. 그럼 얼마에 18억 거래되는데 어디서 샀단 얘기야? 7만 주를 때 어디서 샀단 얘기야? 뭐 이런 날 샀어? 자기네만 산 거야? 우리나라 17% 올라오면 다들 내가 추천했다고 할 판에? 그러고 나서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런 변동성 10%씩 밀리는데 매수자가 없어서 13만 주에 10%씩 밀려요. 30억, 40억. 그럼 우리가 50명이 1억씩 샀다고 50억을 우리가 샀다고 치면 이거 어디다 팔 거야? 어디다 팔죠?
그래서 환급성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사도 변동성이 확대가 돼버리기 때문에 응? 조금만 사도 또 조금만 팔아도 이거 만약에 한 분이 1억을 갖고 계시니까 그나마도 나 혼자는 빠져나갈 수 있다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한 분이 1억이니까. 1억이면은 뭐 몇 주예요? 1,500주 정도?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으로 치면. 근데 이거 15,000원 주 있어. 어떻게 빠져나갈 거냐고.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시금 하나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하나솔루션은 1억 9,100만 주짜리입니다. 1억 9,100만 주. 그리고 1억 9,100만 주의 지금 주가면은 9조를 넘기죠. 시가총액 9조를 넘겨요. 9조를 넘기는 종목의 하루 거래대금이 3천억을 넘겼을 때도 이런 변동이 나옵니다. 9조를 넘긴 종목에 하루 3천억 거래가 터졌을 때 20%가 올랐어요. 9조짜리. 2천억짜리에 3천억이 아니라 9조짜리 3천억 넘길 때 20%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3천억이라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얘는 이때 거래량이 1억 9,100만 주에서 거래량 터진 게 뭐 1,000만 주 터졌다고 칩시다. 1억 9,100만 주 상장 주식수인데 1,000만 주의 거래가 터졌다고 쳐요. 그게 매일매일 1,000만 주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이쪽은 그것도 사실은 좀 불가능한 얘기긴 하지만은 매일매일 뭐 3천억, 5천억, 7천억 나올 수가 있어요. 대형주는 메이저들이 들어와서. 그런데 조금 전에 그런 종목은 매일매일 3천억이 터진다면 자기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응? 이해되세요? 얘는 9조 3천억짜리 9조 4천억짜리에 2천억 3천억이 매일 터져도 이상할 게 없단 말이에요. 얘 규모에 유통 물량에. 그런데 이런 종목이 2천억짜리가 매일매일 2천억 3천억이 터졌는다. 그러니까 안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못 터지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진짜 한 100만 주를 샀어. 말도 안 되게 100만 주는 안 되겠고 100만 주 어떻게 살 수도 없죠. 유통 물량이 35%라고 36%라고 잡았을 때 딱 100만 주 유통 물량인데 누군가가 100만 주 중에서 20만 주를 샀어. 유통 물량이 20만 주. 혹은 30만 주 샀다고 칩시다. 10%야. 난 지분신고 안 해. 아유 잡아가거나 말거나 지분신고 안 할 거야. 지분신고 안 하는 방법은 하나 있죠. 내가 10% 30만 주를 샀어. 30만 주 해봐야 뭐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얼마야? 180억? 그럼 솔직히 아까 우리 방에서 사신 분께서 원래 넣어두신 자금 조금을 더 넣든가 아니면은 주변 분, 응? 지인분하고 조금 더 해서 사시든가 혹은 레버리지 조금만 쓰시면 30만 주 왜 못 써요? 살 수 있지. 응? 200억인데. 그죠? 그럼 10% 지분신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3일 결제만 피해가면 되는 거죠. 월요일날 샀어. 수요일날 이전에 팔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당일날 팔면 돼. 월, 화, 수, 수요일날 팔고 목요일날 결제인가? 수요일날 팔아버리면 되는 건가? 하여간 그 결제 기간만 피해가면 돼. 그 결제 기간만. 그러니까 하루 거래 빵 터지고 그 다음에 질질 혹은 당일날 다 빠져나가고 끝.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가 예전처럼 뭐 매수하고 매집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그거는 예전에는 뭐 수사기법도 예전에는 뭐 전산이라는 게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계좌를 다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그런 게 불법적인 행위가 조금씩 넘어갈 수도 있었다라는 행위가 있었다면 지금은 아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주가를 막 매집해서 조작하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도 지금 코로나19 때 그런 조작을 한 팀 익명으로 해서 이번에 발표가 됐죠. 제약바이오 업체들 구속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추가 조사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목이 그렇다는 내용이 아니라 이런 종목의 매매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좀 건들기 위해서 움직임을 가져간다 해도 예전처럼 뭐 매집을 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하고 거래된 기준 보시고 외국 기관의 수급, 외국 기관 수급 꼭 보시고. 그래서 외국인 기관, 그러니까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의 기준 보면 좀 빠르겠죠. 개인들의 누적 순매수 이렇게 보시면 얘는 외국 기관의 매수 매도 흔적이 없어요. 이때 사지 않았냐? 개인이 물량 뺏기지 않았냐? 퍼센테이지로 거의 의미 없는 물량. 또 혹은
공매도 대차 부분에 대한 상환, 이런 부분의 물량입니다. 그에 반해서 매집이 됐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매집이 됐는데 주가가 밀려요. 그거는 명확히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매집이 됐는데 시장의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와요. 매수가 됐는데 거래량이 터진 수급의 범위로 안 보셔도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수급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평상시 대비해서 5MA, 20MA, 5일 또 20일 이동평균선을 넘기고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뻗어 올라가요. 누가 샀어요? 하나솔루션은 명확하게 피코그램이나 이런 애들처럼 누가 샀는지 모르는 업체가 아니라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또 중형주까지도 또 소형주의 일부에서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이렇게 눈에 보여집니다.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하나솔루션은 손가락 안에 꼽는 수준의 매집. 지금 오늘날까지 금요일까지 매집 금액이 얼마? 9천억을 넘기고 금액의 규모를 떠나서 그 9천억이라는 수급이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한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 지분율로 따지면 10% 이상의 매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의 매집이라는 게 와닿지 않죠. 소형주만 들여다보고 뭐 그런 거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수급의 변화 없이 거래는 둔화됐는데 크게 느끼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수급의 변화 없이 시장 깨지면서 주가 밀려서 이건 뭐예요? 이런 것을 매집이 됐는데 주가가 밀렸으니 매집자들은 안 빠져나갔는데 주가가 밀렸으니 그러니 들여다본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HTS상에서는 외국인간 수급을 누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개인들의 누적 수급 뺏긴 걸 볼 수 있으니까 아주 편하게 대형주는 매매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못 보니까 객장에서 모는 종류의 그림을 그려서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모는 종류의 그림 그려서 이게 진짜 빠져나갔느냐 그걸 찾는 거였어요. 야, 물량이 이만큼 매집이 됐는데 빨간색 양봉으로 지금 주가가 치고 올려진 흐름이잖아요. 야, 이게 지금 빠져나간 건가 안 빠져나간 건가. 옛날에는 이 수급을 못 보니까 그럼 이 캔들로 막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캔들 거래가 터지고 음봉인데 이게 빠져나간 거야 안 빠져나간 거야. 야, 이거 헷갈리는데. 야, 메이저들이 샀는데 요걸로 보는 거야. 요걸로. 이해되세요? 여기서도 야, 이거 거래가 터지고 내려갔는데 아니야, 이만큼 샀는데 요만큼 뿐이 안 나가고 주가만 크게 밀렸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여전히 매집이 돼 있을 거야. 근데 오늘날에는요, 눈에 이렇게 보여지게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집이 돼 있는데 이렇게 밀리니까 여기서 아주 악을 쓰고 편입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얘기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해서 외국 기관 쌍끌이로 15% 샀다가 여기서 15% 매수가 돼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여러 이유로 뭐 차익 실현도 나오고 또 여러 이슈도 있었고 이만큼 빠져나간, 이게 5%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기관만 매도했어요. 외국인은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집이 돼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야, 빠져나간 게 없는데 캔들상으로는 매도가 있어. 그죠? 앞전에 그러면서 이거 빨간색 양봉의 몸통이 커지는 가운데서 거래량 기준이 빨간색이야. 위로 다 샀어. 이거는 종가 기준으로, 파란색은 종가 기준으로 전일 대비 종가 기준으로 더 낮은 가격에 종가가 끝나면 그 거래량은 파란색, 빠져나갔다는 식으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 매집이 돼 있으니까. 아까 피코그램의 설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걔는 이 수급을 못 보는 거고, 누가 샀는지에 대해서. 메이저, 한국항공우주는 9,700만 주짜리인데 1,200만 주를 외국인들이 지금 샀습니다. 1,200만 주 이상을. 그러니까 13%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4만 원 찍고 5만 원이니까 25% 반등이에요. 25%가 적어요. 시가총액 5조. 4만 원까지 밀렸을 때 4조짜리가 25% 반등이야. 한 달 만에. 여러분들 계좌 딱 까볼까?
여러분들이 VVIP 방에 가입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AS를 해드려요. 종목 하나를 해드려도. 또 이런 식으로 매수의 기준을 설정해드려요. 펀더멘털적인 부분 보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방송 보고 다 아는 한국항공우주가요, 방산업체고 이런 거 말고 실질적인 수급의 동향, 그 수급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과연 이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지 지금의 뭐 캔들 추입 모양새 뭐 여러 가지 다 감안해서 또 여기서 뭐가 발생돼요? 아일랜드 갭이 발생됐을 때 서양식 패턴 분석에서 V자형의 반등 패턴이 나오는데 그것이 형성될 수 있을지 당연히 형성될 수 있죠. 거래만 터지면 바로 한 방이죠 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펀더멘탈과 함께 여러 가지를 보는 거하고 조금 전에 보신 피코그램처럼 시가총액은 2천억인데 거래대금이 3천억이 터져. 조금 전에 저런 4조 5조짜리가 거래대금이 1천억 2천억 터지고 있을 때 얘가 무슨 3천억씩 터져.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연속성을 가지고 가려면은 터트리는 애들이 계속 터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들이 계속 사야 되는데 지분 신고를 할 정도로 살 수도 없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의 양봉이니까 뭐 매수해서 실체가 안 보이잖아요. 누가 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면 뺑뺑이 매수매도 자 그래서 결론은요 일단은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양봉인 거고 이런 날 어떻게 해요? 정점이어서가 아니라 무조건 파는 거예요. 이런 날 어떻게 해요? 더 올라가더라도 이런 날 무조건 판다는 거예요. 이런 날 꼬리가 달려있는. 그래서 그 기준점은 뭐 다른 종목도 설정해 드릴 때 기준으로 설정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피코그램은 절대적으로 주력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조금 전에 이제 보여주신 뭐 1억 정도의 수준으로 야 누군가가 소수해서 그 불법이에요. 누군가가 소수를 줘서 사서 불법입니다. 나중에 불편한 일이 생겨요. 검찰에서 부릅니다. 농담해라. 금융당국에서도 불러요. 금융당국에서도 불러. 왜 1억 원어치를 이 종목을 왜 사셨죠? 라고 불러요. 그 소형주 괜히 잘못 들어가시면. 근데 뭐 1억 원이 2천억짜리 종목에 1억 원이 들어가실 수도 있는 금액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누가 옆에서 이거 끝내준다고 그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불려 들어가서요. 그런 우를 범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서 이 친구도 뭐 10월 저점 찍고 무지하게 들어 올려놨지만 지금 얼마 들어 올려놨어요? 10월 저점 찍고 바닥에서부터 100%를 들어 올려놨습니다. 근데 뭐 물론 뭐 금양도 50보 100보겠지만은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예를 든다면 시가총액 그래서 4조씩 그리고 메이저들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종목도 10월 한 달은 아니다 할지라도 7월 이후에 130% 그리고 7월 6만 5천 원부터 거의 뭐 더블 나오는 기준이 얘도 뭐 한 달 보름 만에 이렇게도 올라왔어요. 6만 5천 원에서부터 11만 원 거의 뭐 100% 수준. 그죠? 그러니까 굳이 소형주에서만 뭐 대박이 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 그래서 피코그램은 굉장히 뭐 매매를 하시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매매를 하실 수 있지만 저한테 문의를 주실 정도라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추후의 거래에 있어서는 비중을 지금처럼 뭐 1억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비중을 현저히 더 낮추시고 말 그대로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하신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소 1,000억 이상이 터지지 않으면 거래대금 최소 1,000억 이상이 터지지 않으면 그러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 1,000억의 기준은 거래대금 최상이 20위에 놓여집니다. 20위 전후에. 하루에 그래도 거래대금 1,000억이 넘겨져야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전후에 놓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이 종목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거 있죠. 다음날 음봉이거나 또 장중에 고점 대비 2% 이상 뭐 3% 밀린다거나 꼬리가 달린다거나 음봉이거나 전부 정리. 그리고 거래가 없는 날은 야 이거 황금 대바닥주야. 야 이거 뭐 앞에 매집돼 있는데 여기서 사면 대박 날 거야. 이런 식으로 매수세를 여기서 계속 드리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죽는 겁니다. 퇴출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정리 기준으로 설정을 해드리고 개별 매매 기준은 그리고 피코그램이 만약에 거래되면 뭐 진짜 2천억 3천억이 터지는 날이 나와. 그런 날은 우리도
교육해서 1%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때 올려드리면 그때 뭐 동영상 전략 보시고 이때 왜 매매 사인을 줬는지,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무조건 왜 꼬리반 달리면 전부 잘라내고 나오는지, 손절이든 수익이든 그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카카오하고 조금 전에 또 산초님께서 올려주셨단 말이죠. 산초님께서 종목 포트폴리오 좀 해주세요라고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카카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전략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VVIP방으로 오세요. 가급적이면 오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체 AS 받으시고 종목 하나하나 매도를 해야 되면은 매도해야 될 이유를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매도하실 종목은 매도하시고 포트폴리오 새로 설정해서 수익을 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도 내시고 그렇게 대처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시면 돼요.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되고 프로필 확인하시면 되고 뭐 조선일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밑에. 조선일보 이제 인물 검색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누군지 확인하신 이후에 홈페이지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셔서 수익 부분도 대형주에서 시가총액 조 단위 종목에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더딘 것 같지만 이런 종목에서 그리고 뭐 금양보다 피코그램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금양보다 피코그램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또 피코그램이 금양만큼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은 금양처럼 매일매일 거래가 터져야 돼. 뭐 2, 3일 걸려서라도 계속 터져야 돼. 그리고 회사가 뭐 대놓고 세일즈를 하고 다녀야 되고요. 그런 거는 어차피 윤정도가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